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자, 이제 오늘 공부 시작할 건데요. 제가 이렇게 쓸 건데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계속 반복입니까? 예, 쓸 때는 이렇게 쓰고 읽을 때는 뭐라고 읽어야 돼? 합격이라고 읽어야 돼. 합격. 요즘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뭐라고 쓰고 뭐라고 읽는다. 공부는 지겨운 겁니다. 근데 왜 지겨우냐면 똑같은 것을 계속 반복하셔야 돼요. 이렇게. 아마 올해 12월 달에 시험 본다. 그럼 여기서 합격할 사람은 한 분도 안 계세요. 12월 달에 시험 본다면. 근데 이걸 계속 반복하거든요. 그래서 반복해야만 합격한다. 지겨울도록 계속 반복. 그래서 내년 10월 달 시험 보러 갈 때 되면 무슨 말이 나오면 그냥 무슨 말이 나와야 된다. 탁탁 이렇게 나올 정도로 계속 반복하셔야 돼요. 여기서만 이해되면 돼요. 돌아서면 잊어버리거든요.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다. 그렇지만 돌아서면 잊어버릴 거 또 해야 되나?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계속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고 잊어버리고 하고 잊어버리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되게 돼 있어요. 이렇게. 자, 그렇게 할 겁니다. 근데 그게 전부 되지는 않고 우리는 60점 맞을 정도만 하면 돼요. 이렇게. 자, 계속 반복할 겁니다. 벌써 이제 우리 기본 1순환에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 총론, 부동산의 총론에서는 부동산의 개념, 분류, 특성 이렇게 썼습니다. 자, 어떻게 공부하냐면 부동산의 특성 중에서 부동성 나왔어. 부동성. 그럼 부동성 나오면 뭐가 생각나야 됩니까? 지역, 임장활동, 외부효과 그러면 된다고. 거기다 살 붙이면 돼요. 근데 부동성이 시험에 나오면 이 세 가지에서 거의 답이 된다 이렇게. 자, 그렇게 공부하시고. 자, 지난주에 이제 두 번째 시간에는 부동산 경제론 배웠습니다. 경제론에서는 뭘 배웠습니까? 수요, 공급, 균형 뭐 이런 걸 배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경제론 이제 마무리할 건데 부동산 경제론은 크게 보면 두 파트로 구성돼요. 어떻게 두 파트냐면 자, 지난주에 이거 목차를 봤었습니다. 수요 공급 이론. 수요 공급 이론은 무슨 이론입니까? 가격 이론. 그러니까 수요 공급에서는 가격 결정 논리를 배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만 있으면 가격이 결정되는 게 아니고 공급과 같이 있어야만이 가격이 결정되는 거야. 그래서 부동산 수요 배우고 부동산 공급 배웠으면 시장에 가면 부동산 시장에 가면 부동산 수요자와 부동산 공급자가 있어요. 그래서 수요자 마음과 공급자 마음이 일치한 것을 시장의 균형이라고 그래. 그럼 이 균형 상태에서 뭐가 결정되냐? 가격. 그 가격을 균형 가격. 그 가격으로 결정된 가격으로 물건을 사고 팝니다. 그래서 100개를 사고 팔았다 그러면 그 100개를 균형 거래량 이렇게. 그러니까 시장의 균형에서는 가격과 균형 거래량이 결정되는데 거래량이 포인트가 아니라 가격이 포인트인 겁니다. 근데 이 균형은 변동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이제 균형이 변동하는 거예요. 그럼 왜 균형이 변동합니까? 수요에서 6가지를 배웠는데 그 6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였습니까? 수요 변화 요인이었어요. 수요 변화 요인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수요 변화는 수요 증가와 수요 감소. 그러면 수요 증가하거나 수요 감소하면 수요가 변하는 거죠. 그러면 균형이 변동하는 거야. 그래서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이 변동한다. 여기 이제 시장의 균형의 변동이라고 지난주에 여기까지 배웠습니다. 그러면 여기 수요 공급 패턴이 똑같고 시장의 균형은 계산 문제 하나 정도 나올 수 있고 이론적으로 나올 게 없다. 근데 균형의 변동은 매년 시험에 출제한다. 지난주에 마지막에 이 균형의 변동을 배웠다고. 자, 균형의 변동은 이게 지금 뭡니까? 시장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시장이다. 그럼 시장에 가면 수요자가 있는데 수요자는 이거 수요 곡선을 이렇게 말을 한다. 디맨드 커브 T. 시장에 가면 공급자가 있는데 이렇게 공급 곡선, 서프라이 이렇게. 이 점이 수요 곡선과 공급선이 교차하는 점, 만나는 점. 이게 치우침이 없는 상태야. 수요와 공급이 똑같은 상태. 이걸 균형이라고 그래. 그때 가격이 균형 가격. 여기 이제 가격축이니까. 우리 부동산항에서는 가격과 무슨 말이 똑같아요? 임대료. 부동산항에서는 가격과 임대료가 똑같은 말이라고. 그럼 이때 가격이 균형 가격이고 이게 임대주택 시장이라면 가격이 나오는 게 아니고 뭐가 나올까? 임대료가 나오겠지. 이걸 균형 임대료. 균형점에서 거래된 양을 균형 거래량이다 이렇게요. 이게 지금 시장의 균형입니다. 시장의 균형인데 이 균형이 변동했단 말은 이 균형점이 어디론가 이동했다는 소리야. 움직였다는 소리라고. 그러면 수요가 그대로 있고 공급이 그대로 있다. 이제 우리 학문적으로는 수요가 그대로 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죠. 그럼 수요가 불변이다. 공급이 그대로 있다. 공급이 불변이다. 그럼 계속 이 점이 균형이야.
요 수요곡선 1번, 공곡선 1번이다. 그러면 균형점 1번이다. 이렇게 있다고. 그런데 지난주에 수요에서 가장 중요한 게 수요 변화. 그 다음에 공급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공급 변화. 그럼 수요 변화, 공급 변화, 수요 변화, 공급 변화가 일어나면 수요곡선, 공급선 자체가 움직인다 했잖아요. 그래서 수요가 증가하면 수요곡선 어디로 갑니까? 우측이동. 우측이동. 그러면 수요곡선이 우측이동 합니다. 이렇게 우측이동 해요. D2 이렇게. 그럼 이 점이 이제 새로운 균형점이야. 그래서 균형점 1번에서 균형점 2동으로 옮겨간 거라고. 이걸 균형의 변동. 그럼 이 균형이 변동이라면 가격과 거래량이 변동한다고. 이걸 균형의 변동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여기까지 배웠습니다. 자, 여기까지 배웠고, 이제 오늘은 탄력성이라는 주제를 배우고, 그 다음에 부동산 경제론에서 두 번째 파트가 부동산 경기 변동 이론입니다. 부동산 경기 변동은 부동산 경기 변동 파트가 있고, 거미집 이론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탄력성, 경기 변동, 거미집 이론 요 세 개의 파트를 배우는데, 탄력성이 많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경제론 약간 어렵고, 나중에 이제 투자론을 배워요. 투자론. 투자론은 1월 달에 배우게 될 건데, 그 투자론이 가장 어려워요. 그런데 어느 분들은 투자론보다 탄력성이 더 어렵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다고. 그러니까 탄력성을 완벽하게 정리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탄력성을 완벽하게 정리하는 게 아니라 탄력성에서 우리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것만 이제 정리하는 건데, 그러면 이번 순환에서 탄력성 전부를 정리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탄력성 완벽하게 정리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거 차차 이제 많은 것을 공부하겠지만, 오늘은 탄력성을 배우는데, 탄력성 중에서 가장 기본적이지만 가장 많이 나오는 거, 시험에 그런 것을 바탕으로 이제 공부할 건데,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럼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포기하지 말고, 지금은 시간적 여유가 많으니까 집에 가셔서 동영상 한 번 더 보고 뭐라고 하고 있는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럼 탄력성부터 할 건데, 이제 탄력성 하기 전에 여기에 이제 엄청나게 중요하니까, 균형의 변동은 여러분 이제 기억이 없을 수 있지만 5가지 형태로 나타났어요. 첫 번째, 수요만 변하는 경우. 두 번째, 공급만 변하는 경우. 세 번째, 수요 변화와 공급 변화가 동시에 발생하는 거. 여기까지 공부했습니다. 자, 네 번째, 다섯 번째는 탄력성을 배워야만이, 탄력성을 배워야만이 공부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네 번째는 완전 탄력적, 완전 비탄력적. 다섯 번째는 비탄력적일수록 가격 변화가 크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까지 공부했어요, 지난주에. 여기까지가. 그러면 여기서 수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수요 변화는 몇 가지일까요? 두 가지. 수요 증가와 수요 감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수요 증가가 일어나면 수요 곡선은 우측이동. 그러면 시장에서 가격과 거래량은 어떻게 된가? 자, 수요 움직이는 방향과 가격, 거래량 움직이는 방향이 같은 방향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수요가 증가해도 올라갔죠? 그럼 가격도 올라간다. 거래량도 증가한다. 이렇게. 자, 공급은 말이 없죠? 그럼 공급이 말이 없으면 공급이 없다는 소리가 아니라 공급이 변하지 않는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공급이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수요만 증가하면, 살 사람만 늘어나면 가격은 올라가고 거래량은 증가한다는 소리예요. 반대로 수요가 감소했어요. 공급은 말이 없습니다. 공급이 말이 없다. 공급은 그대로 있다. 근데 수요가 감소했다. 살 사람이 감소한다. 그러면 가격은 떨어지겠죠. 거래량은 감소하겠죠. 그래서 수요 움직이는 방향과, 이 말은 수요가 올라가냐 떨어지냐 말이야. 그럼 수요 움직이는 방향과 가격, 거래량 움직이는 방향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소리야. 그럼 수요 증가 올라갔습니다. 가격 상승, 거래량 증가. 수요 감소 떨어졌네요. 가격 떨어지고 거래량 떨어지잖아요.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러면 수요만 변하는 경우가 있고 공급만 변하는 경우도 있겠네. 그럼 공급만 변하는 경우는 공급 증가, 공급 감소. 지난주에 이 공급을 하면서 제가 한 거의 7, 8번 이런 말 했을 겁니다. 공급이 나오면 가격만 반대로. 공급이 나오면 가격만 반대로. 그럼 공급 증가했다. 시장에서 가격과 거래량이 변동할 건데, 공급이 나오면 가격만 반대 방향으로. 공급이 증가했다. 올라갔죠? 가격은 떨어진다. 거래량은 증가한다. 이렇게. 자, 말로 해봅시다. 수요는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공급이 증가했다. 물량이 넘쳐난다는 소리야. 미분양이 속출한다. 그럼 가격은 떨어지겠죠. 거래량은 증가할 거고. 공급이 감소했습니다. 수요는 그대로 했는데 공급이 감소했다. 그러면 말로 생각해 보면 공급이 감소했다. 물량이 부족해진다. 그럼 가격은 올라가겠죠. 그래서 가격은 올라가고 거래량은 감소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공급이 나오면 가격만 반대 방향으로. 공급 증가했습니다. 거래량도 증가. 가격은 반대로. 공급이 감소했습니다. 떨어졌네요. 그럼 가격은 올라가죠. 이렇게. 자, 이게 수요 변화, 공급 변화입니다. 근데 지난주에 마지막에 이제 세 번째 수요 변화와 공급 변화가 동시에 발생하는 거. 자, 이걸 했었습니다. 요거 여기까지 해볼까요? 여기 수요 변화와 공급 변화가 동시에 발생했다. 그래서 일단 네 가지 경우 수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수요 증가하고 뭣도 증가했다? 공급도 증가했다. 이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저는 표시를 이렇게 했지만 시험은 수요 증가와 공급 증가가 동시에 발생할 때 이렇게 나온다고. 자, 두 번째. 수요는 증가하는데 그런데 공급은 감소하고 있더라. 이 경우가 있겠네. 이 경우. 세 번째는 수요가 감소하는데 그런데 반대로 공급은 증가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네 번째. 수요도 감소하고 공급도 감소하는 경우가 있겠네.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이 네 가지 경우수마다 각각 몇 가지가 숨어있다? 세 가지씩 숨어있다. 그러면 돼요. 그러면 된다고 이제. 그러면 수요 증가, 공급 증가 했는데 여기에 세 가지가 숨어있는데 그 세 가지는 좀 이따 보기로 하고 수요 증가와 공급 증가가 동시에 발생했다. 수요 증가와 공급 감소가 동시에 발생했다. 이렇게 수요 변화와 공급 변화가 동시에 발생했다가 나오면 가격과 거래량 여기 1번 수요 증가하고 공급 증가했습니다. 그럼 시장에서 가격과 거래량은 어떻게 됩니까? 요거 물어본다 했잖아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가 가격과 거래량 둘 중에 하나가 뭐가 나온다? 알 수 없다가 나온다. 알 수 없다가. 그러면 거래량부터 수요 증가, 거래량 증가, 공급 증가, 거래량 증가. 거래량은 둘 다 증가니까 증가. 가격은 알 수 없다. 그 변화를 알 수 없다. 이렇게. 그럼 왜 가격은 알 수 없을까? 수요 증가, 가격 올라가요. 공급 증가, 가격은 떨어져요. 한쪽은 올라가고 한쪽은 떨어지니까 알 수 없다가 나오는 거죠. 2번 갑시다. 2번 수요 증가, 공급 감소가 동시에 발생했습니다. 그럼 가격과 거래량 둘 중에서 둘 중에 하나가 알 수 없다가 나오는 거야. 둘 다 알 수 없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알 수 없다 하나 나오는 거야. 수요 증가, 거래량 증가, 공급 감소, 거래량 감소. 그럼 거래량이 하나는 증가, 하나는 감소면 거래량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 그래서 여기 거래량이 알 수 없다. 그 변화를 알 수 없다. 자, 그러면 가격도 알 수 없다. 그러면 틀린 지문이 되는 거예요. 자, 가격은 상승 아니면 하락이겠네. 수요 증가했습니다. 가격 상승. 공급 감소, 가격 상승. 가격 상승. 이렇게. 됐죠? 3번, 4번은 여러분 목이라고. 그런데 이 1번 수요 증가와 공급 증가가 동시에 발생했을 때 이 안에 몇 가지가 숨어있다? 세 가지가 숨어있다. 자, 세 가지 가봅시다. 세 가지가 숨어있는데 세 가지가 숨어있는데 저하고는 두 가지 공부했어요. 자, 수요 증가하고 공급도 증가하는데 그런데 수요 증가가 더 컸다. 그럼 뭐가 답이다? 수요 증가가 답이다. 수요 증가가. 그럼 수요 증가가 답이니까 이 경우는 가격은 상승하고 거래량은 증가했다. 공급 증가는 볼 필요가 없다. 2번 수요 증가와 공급 증가가 같은 크기로 이런 경우도 있을 것이다. 이건 지금 볼 필요 없고 2번, 3번 수요 증가와 공급 증가가 발생하는데 그런데 공급 증가가 더 큰 경우가 있다. 그럼 뭐가 답이다? 공급 증가가 답이다. 공급 증가가 답이니까 수요 증가는 볼 필요 없고 공급이 나왔으니까 가격과 거래량 중에서 가격만 반대로 하면 된다. 공급 증가, 가격 하락, 거래량 증가. 이렇게. 됐죠? 요거 했어요. 자, 지난주에 했던 것을 이제 가볍게 복습했습니다. 그럼 오늘 탄력성부터 이제 볼 건데, 별것 없어요. 이제 이 상태가 계속 반복될 거예요. 앞으로 이 말을, 지금 한 말, 균형의 변동 이거를 앞으로 5번, 6번 저한테 들어요. 최소. 그럼 여러분도 공부하고 또, 모의고사 봐서 또 틀려보고, 그래도 시험장 가서 틀릴 수가 있어. 그래도. 그러니까 계속 반복하면 되니까 이제 됐어요. 이제 탄력성 또 갑니다. 탄력성은 약간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쭉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눈빛 보면서 모르는 사람은 지적해서 일어나서 물어보고 이렇게 해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탄력성 갑니다. 탄력성에서 해석하기에 여기에
페이지 수 표시가 잘못됐어요. 이거 110페이지인데 보니까 100페이지라고 되어 있네요. 이렇게. 자, 책 보지 말고 필기노트 19쪽을 펴놓고 이제 저하고 이제 공부를 합니다. 자, 칠판 보고. 자, 탄력성은 우리 경제학에서 아주 중요한 거고 경제학 처음부터 끝까지 탄력성이 나와요. 우리 부동산학 개론도 여기서만 탄력성 끝난 게 아니라 이 탄력성을 바탕으로 해서 나중에 여러 가지가 파생돼 나온다고. 그러니까 탄력성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정책론에도 나오고 감정 평가도 나오고 이거 탄력성이 여기저기 다 개입하게 돼 있어요. 그럼 이제 탄력성의 개념부터 갈 건데 지금 여기 이 화면에서 저하고 이제 탄력성의 뜻을 공부하는 거지 여기서 시험에 나올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이제 탄력성의 뜻은요 이렇게요. 이렇게 표현해요. 경제학 책을 펴면 탄력성에 뭐라고 나냐면 어떤 자극에 대한 반응의 정도를 탄력성이다 그래요. 요거 쓰지 않는 겁니다. 자, 요걸 탄력성이라 하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제가 그래서 탄력성 설명할 때 가장 먼저 이런 말을 해요. 어떤 자극에 대해서 반응의 정도거든요. 그럼 제가 어떤 분하고 싸워요. 싸울 때 제가 그 상대방을 2대를 때려요. 그게 자극이야. 근데 그 상대방이 그냥 맞고 가만히 있어요. 그럼 반응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그 반응의 정도가 탄력성이야. 그럼 반응을 하지 않았으면 탄력성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런 말이라고. 제가 앞에 분을 2대를 때렸어요. 그러면 제가 자극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분이 저를 10대를 때려요. 그럼 반응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죠. 그럼 탄력성이 있는 거라고. 반응하지 않으면 탄력성이 없는 거고 반응하면 탄력성이 있는 건데 제가 2대를 때렸는데 앞에 분은 저를 10대를 때려요. 5배를 때린 거야. 5배. 저보다 5배. 그러면 탄력성이 5라고 그래. 제가 앞에 분을 하나 때렸는데 그 앞에 분이 저를 하나도 안 때리고 그냥 가만히 있어 맞고만. 예수인가? 그렇지? 그러면 반응하지 않았죠? 그럼 탄력성이 0. 탄력성이 없다 하고 제가 앞에 분을 하나 때렸는데 앞에 분이 저에게 만약에 3대 때렸다 저를. 그럼 반응은 몇 개 있어요? 3개. 그걸 탄력성이 3이다 그런다고. 그러면 어떤 경우가 탄력성이 큰가 봐요? 제가 날 때렸는데 앞에 분이 저를 3대 때렸다. 이 경우하고 앞에 분이 저를 5대 때렸다. 어느 경우 탄력성이 커요? 5개 때리는 게 탄력성이 커요. 그것을 탄력적이다 이런 말 쓴다고 이제 얼추 탄력성이라는 말 아시겠죠? 어떤 자극을 보냈는데 반응하는 정도를 탄력성이다 이렇게 해요. 그럼 반응하지 않았다? 탄력성이 없다. 반응했다? 탄력성이 있다. 크게 반응했다? 탄력성이 크다. 조금 반응했다? 탄력성이 작다 이렇게 한다고. 자, 이 분필을 제가 이렇게 잡아다녀요, 이렇게. 이렇게 잡아다니는 게 뭐예요? 자극 보내는 거야, 자극. 근데 이렇게 잡아다녀도, 자극을 보내도 이게 반응한다, 안 한다? 안 해요. 안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잡아다녀도 반응하지 않다, 그럼 탄력성이 없는 거라고. 근데 이게 이제 분필이 아니라 고무줄이라고 해봐요. 그럼 고무줄을 이렇게 잡아다니는 게 자극이야. 그러면 반응한단 말이 늘어난다는 소리예요? 그럼 이렇게 고무줄이 늘어나잖아요. 그럼 늘어나는데 이만큼 늘어나는 경우도 있고 많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조금 늘어나면 반응을 했으니까 탄력성이 있는데 탄력성이 작다가고 많이 늘어나면 탄력성이 크다가고 됐죠? 그게 탄력성이야. 그럼 탄력성 그러면 생각나는 말이 고무줄, 스프링 이런 것들이 탄력성이라고. 그 다음에 여성분들은 탄력성 그러면 생각나는 말이 있을 건데 여성분들은 탄력성 그러면 스타킹이 탄력성이잖아요. 스타킹 잡아다니면 많이 늘어나는 게 있고 조금밖에 안 늘어나는 거 있고 많이 늘어나는 게 좋다며요? 많이 늘어나는 게. 그럼 많이 늘어나는 건 뭐라고 해요? 고탄력 스타킹. 그거 다 알잖아, 탄력성. 그게 탄력성입니다. 자, 그럼 탄력성이 이제 얼추 개념을 알았을 건데, 그럼 그게 탄력성인데, 이제 우리 시험하고 이제, 아니, 우리, 탄력성이 이제 학문적으로 연결해봐요. 지금까지는 그냥 일반적으로 탄력성의 개념을 했고, 이제 학문적으로 연결합니다. 탄력성은 수량 변화를 의미한다고 그래요. 자, 이게 점점 이제 탄력성이 가까워지는 거예요. 탄력성은 수량 변화를 의미하는데, 우리가 배운 수량이 지금 3가지예요. 수요량, 공급량, 거래량. 그러면 수요량 변화가 있고 공급량 변화가 있는데 이 수요량 변화의 정도를 수요 탄력성이라고 하고 공급량 변화의 정도를 공급 탄력성이라고 그래요. 점점 이상해지죠? 그럼 수요량이 크게 변했다. 수요량이 크게 변했다. 그러면 수요가 탄력적이다. 수요 탄력성이 크다. 수요량이 조금만 변했다. 수요 탄력성이 작다. 공급량이 크게 변했다. 그러면 공급 탄력성이 크다. 공급량이 조금 변했다. 공급 탄력성이 작다 그래요. 자, 생각해봐요. 우리나라 토지 가격이 아무리 토지 가격이 올라가도
공급량이, 우리나라 토지 공급량이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우리나라 토지 공급의 탄력성은 몇입니까? 0. 요거라고. 반응하지 않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이 옷의 가격이 올라가면, 그러면 공급량은 증가할까 감소할까? 증가하겠죠. 가격이 올라가면. 그러면 공급량이 많이 증가하면 그것은 탄력적이라고 하고, 공급량이 조금밖에 증가하지 않으면 탄력성이 작다 이렇게 한다고. 얼추 이제 이해될 겁니까? 탄력성. 자, 이제 탄력성은 수요 탄력성과 공급 탄력성이 있는데, 우리 이거 지난주에 배웠어요. 수요량 결정요인, 수요량 변화 요인. 지난주에 수요를 몇 가지 배웠냐면, 수요에서 6가지 배웠어요. 첫 번째 수요의 개념, 유량, 재량 이런 거 배웠잖아요. 구입하고자 막 이렇게 했잖아요. 두 번째가 이거 배웠습니다. 수요량 결정요인. 세 번째가 수요 법칙, 네 번째가 수요 곡선, 다섯 번째 표 만들어서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 변화 비교했고, 여섯 번째가 수요 변화 요인에서 소득이 나오면 정상제, 열등제, 그다음에 대체제 가격이 올라가고 보완제 가격이 떨어져 이런 거 했습니다. 여기 이제 수요에서 두 번째 배웠다고. 요것들이 자극입니다. 자극. 여기 자극이고, 그러면 수요량이 반응입니다. 반응. 탄력성은 자극이 돼서 반응이 정도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가격이 수요량한테 그러는 거야. 아파트 가격이 아파트 수요량한테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하는 거야. 아파트 수요량 나 올라갈 건데, 가격 올라갈 건데 너 어떻게 할래? 이 소리야. 그럼 가격이 수요량한테 지금 자극 보내는 거야. 가격이 변하지 않고 있어. 그럼 가격이 변하지 않고 있으면 자극이 없는 거라고. 근데 가격이 수요량에게 자극 보내는 거야. 가격이 수요량에게 나 올라갈 건데 너 어떻게 할래? 그 소리야. 그럼 가격이 변할 때 수요량이 변하지 않아. 가격이 변해도 수요량이 변하지 않는다. 그러면 수요는 탄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없단 말이에요. 그게 수요 탄력성이야. 그러니까 이 수요량 변화 정도, 수요량이 크게 변하냐 조금 변하냐, 이것을 수요 탄력성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가격이 변했습니다. 그럼 일반적으로 수요량이 변합니까? 안 합니까? 변하죠. 일반적으로. 가격이 변하면. 그럼 이 수요량 변화 정도, 수요량이 많이 변하냐 수요량이 조금 변하냐, 그걸 뭐라 한다? 탄력성이라 한단 말이에요. 탄력성. 그러면 가격이 변해서 수요량이 변했습니다. 이 수요량이 변한 것을 탄력성이라 한다고. 그럼 이걸 수요량이 변했으니까 수요 탄력성이다 이렇게 하는 거야. 수요 탄력성이다. 그러면 인구가 변하면 수요량이 변한다고 지난주에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배웠잖아요. 배웠죠? 그럼 인구가 변화했습니다. 그럼 수요량이 변화하죠. 그럼 수요량이 변하는 정도를 뭐라고 그래요? 수요 탄력성. 얘도 수요 탄력성이에요. 벌써 눈빛이 안 좋아. 벌써 지금 눈빛이 안 좋은 사람이 있다니까 뭐냐 그러다고. 아니 탄력성은 수요량 변화, 공급량 변화 정도라니까. 공급량이 하나 변했다. 공급량이 10개 변했다. 요거라고 요거. 공급량 하나 변하면 탄력성이 작다. 공급량이 10개 변하면 탄력성이 크다 이 소리야. 근데 가격이 변해서 수요량이 변할 수도 있고, 인구가 변해서 수요량이 변할 수도 있고, 요 수요량이 변하는 정도. 그러면 여기 있는 게 아무리 변해도 수요량이 변하지 않는다. 그럼 수요량 변화가 없으면 탄력성이 0이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자, 이제 우리 지난주에 소득이 변하면 수요량이 변한다고 배웠어요. 그럼 수요량이 변했으니까 수요 탄력성입니까? 공급 탄력성입니까? 수요 탄력성. 그럼 대체제 가격, 보완제 가격이 변했습니다. 그럼 수요량은 변화할까 안 할까? 하지요. 이것도 수요 탄력성. 자, 이자율이 변했습니다. 수요량은 변합니까 안 합니까? 하지요. 이것도 수요 탄력성. 그러면 수요 탄력성 몇 개일까? 무수히 많아요. 무수히 많다고. 제가 여기다가 수요 탄력성 다 쓰지 못하고 죽는다고. 계속 밥 먹고 이것만 쓴다 하더라도 무수히 많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수요 탄력성이 무수히 많으면 이름을 붙여야 돼. 이름을. 여러분도 이름이 있고 저도 이름이 있잖아요. 이름이 없으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을 붙여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가격 변해서 수요량이 변했습니다. 수요 탄력성인데, 가격이 변하든 소득이 변하든 인구가 변하든 수요량이 변하면 수요 탄력성인데, 근데 가격이 변해서 수요량이 변하면 이 가운데다가 가격 탄력성 이렇게 한다고. 수요의 가격 탄력성 이렇게 부른다고. 그럼 수요 가격 탄력성은 가격이 변화할 때 수요량이 어느 정도 변합니까? 그걸 말하는 거고. 그럼 인구가 변해서 수요량이 변했습니다. 그러면 수요의 무슨 탄력성? 인구 탄력성 이렇게 한다고. 소득이 변해서 수요량이 변했습니다. 수요의 무슨 탄력성? 소득 탄력성 이렇게. 그럼 대체제 가격이 변해서
보완제 가격이 변해서 수요량이 변했다. 그때는 수요의 대체제 가격 탄력성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수요의 교차 탄력성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이자율이 변해서 수요량이 변했습니다. 이자율이 요거. 그럼 수요의 무슨 탄력성? 이자율 탄력성 이렇게 부른다고. 그럼 탄력성이 무수히 많은데 요거 다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라 수요에서는 세 가지만 시험에 나와요. 수요 탄력성 몇 개? 무수히 많다. 근데 우리 시험은 세 가지만 나온단 말이에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하고 수요의 소득 탄력성하고 수요의 교차 탄력성하고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는 거야. 그러면 이 논리는 공급에도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똑같다고. 그러면 공급량 결정량인 공급량 변화율이 몇 개? 무수히 많아요. 그러니까 1번 타자가 가격이야. 그럼 가격 변해서 공급량이 변화했다. 그것은 공급 탄력성이야. 공급량이 변화했으니까. 그럼 이제 공급 탄력성인데, 그럼 이 공급 탄력성은 몇 개일까요? 무수히 많겠지. 수요 탄력성도 무수히 많은데, 수요 탄력성 무수히 많은데 우리가 구해오는 것은 세 가지. 수요의 가격 탄력성, 소득 탄력성, 교차 탄력성. 경제학에서는 수요의 이자율 탄력성이 엄청나게 중요해. 수요의 이자율 탄력성? 근데 우리 시험은 한 번도 안 나와. 그러니까 공부할 필요 없다는 거야. 그러면 공급 탄력성 몇 개? 무수히 많죠. 무수히 많은데 딱 하나만 나와, 우리 시험에서는. 공급의 가격 탄력성. 공급의 가격 탄력성. 그러면 결론. 수요 탄력성 무수히 많고 공급 탄력성 무수히 많은데 우리 시험에서는 몇 가지만 나온다? 네 가지 나온다는 거야. 수요에서는 요 세 가지. 공급에서는 공급의 가격 탄력성 이렇게. 그래서 네 가지만 나온다. 이렇게. 자, 이제 잘 보세요. 요 네 가지 중에서 압도적으로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야. 그러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 알면 수요의 소득 탄력성, 수요의 교차 탄력성,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줄줄이 사탕으로 알게 된다고. 요 하나만 알면. 근데 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잘 모르면 나머지가 안 돼. 근데 공부를 잘못 하신 분들의 특성이 요거를 해야 되는데 여기가 어려우니까 이런 거 하고 있다고, 이런 거. 이런 거 시험에 나오지도 않았는데. 무슨 말 됐습니까? 어려워도 요거는 하셔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먼저 공부해야 되는데 요거는 별거 없거든. 별거 없으니까 요거 하는 거야. 근데 요거는 거의 안 나오니까. 계산 문제가 나오니까. 그러면 계산 문제 열심히 하려고 그러니까 아니요, 나 계산 문제 안 할 건데요? 그럼 왜 하냐고, 요거를. 근데 이거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공부를 잘못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 분량은 늘어나고. 시험 보면, 모의고사 보면 자기가 공부한 데 하나도 안 나왔다고 하고. 안 나온 것만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그래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가장 중요하고 나머지 것은 다 부수적인데 이 수요의 가격 탄력성 공부하면 나머지 것은 자동적으로 공부가 돼요. 스스로. 자, 이게 수요의 탄력성, 공급의 탄력성이 가는 겁니다. 자, 아직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이름 하나 안 가요. 이름 하나. 그러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부터 공부할 건데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서는 저하고 1년 동안 6가지를 배워요. 계산 문제 포함해서. 근데 지금은 계산 문제 안 되니까 계산 문제 빼고 5가지 배울 건데 그 5가지 중에서 오늘은 4가지만 배울 거예요. 4가지. 그럼 이제 수요의 가격 탄력성 이제 갈까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 합시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이게 책 페이지 수는 110쪽인데 100 필요 없고 그다음에 계속해서 필기노트 19쪽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이제 나와요. 그러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서 총 6가지인데 오늘은 4가지만 공부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럼 먼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나오면 첫 번째 개념을 알아야 돼요. 개념. 수요의 가격 탄력성 개념. 그래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 개념이 가격이 변화할 때 수요량이 어느 정도 변하는가? 그게 수요 가격 탄력성 개념이야. 여기 1번이 개념이라고 가격이 1% 변화할 때 수요량의 변화의 정도. 이걸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고 그래요. 저는 앞으로 수요 가격 탄력성 줄여서 수가탄 이렇게 한다고. 수가탄. 그럼 가격이 1% 변화할 때 수요량이 몇 개 변하는가? 그게 수요 가격 탄력성이라면 가격이 하나 변할 때 수요량이 3개 변했다. 그럼 탄력성 몇일까? 3. 이렇게 한다고. 그럼 가격이 하나 변할 때 수요량이 5개 변했다. 탄력성 몇? 5. 이렇게. 됐죠? 그럼 가격이 하나 변할 때, 가격이 1% 변할 때 수요량은 0.5% 변했다. 그럼 탄력성은 0.5.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가격이 하나 변할 때 수요량이 변하지 않는다. 수요량이 불변이다. 탄력성 몇? 0. 이렇게. 자, 그러면 가격이 10%가 변했어요. 그때 수요량이 30% 변했습니다. 그럼 탄력성 몇일까? 3.
하나 변할 때 세개 변했다. 그럼 10개 변할 때 30개 변했으면 그러면 3개 변한 거지. 하나 변할 때 3개 변한 거지. 탄력성 3. 가격이 10개 변할 때 수량이 50개 변했다. 탄력성 몇입니까? 5. 여기 이제 개념이야. 그러면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 개념이 끝났어요. 그러면 제가 이런 말 했죠. 수요의 가격 탄력성 알면 그러면 소득 탄력성, 교차 탄력성, 공급의 가격 탄력성도 자동적으로 알게 된다고. 그럼 여기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 나왔는데 이 수요의 소득 탄력성 개념 갑니다. 여기다 입히면 돼요. 이 가격 대신에 소득이라고 쓰면 돼요. 그럼 여기다가 가격 써야 됩니까? 소득 써야 됩니까? 소득. 그러면 수요의 소득 탄력성은 소득이 1% 변할 때 수요량이 변하는 정도. 이때는 수소탄 그래.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라 해서 수소탄. 그럼 소득이 1% 변할 때 수요량이 3% 변했다. 수요의 소득 탄력성 몇이다? 3이다 한다고. 소득이 10% 변할 때 수요량이 30% 변했다. 수요의 소득 탄력성 몇이다? 3이다 이렇게. 됐죠? 그러면 이제 교차 탄력성은 약간 어려우니까 교차 탄력성 좀 이따 보기로 하고 이제 여기다가 공급의 가격 탄력성 해볼게요. 공급의 가격 탄력성. 그러면 여기 먼저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무엇이 변화할 때 공급량이 변하는 정도? 가격이 변할 때. 가격이 1% 변할 때. 아파트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아파트 가격이 1% 변할 때 아파트 공급량이 어느 정도 변합니까? 이거야. 그러면 여기 수요 자리에다가 공급을 집어넣으면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되는 거라고. 그럼 여기다가 공급이라고 집어넣어봐요. 그럼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가격이 1% 변할 때 수요량이 변할 정도입니까? 공급량이 변할 정도? 공급량이 변할 정도. 그럼 가격이 1 변할 때 공급량이 3% 변했다. 그때는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몇이다? 3이다. 이렇게 하는 거야. 가격이 10% 변할 때 공급량이 30% 변했다. 그러면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몇이다? 3이다. 이렇게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수요의 가격 탄력성 알았더니 개념 알았더니 나머지 것도 자동적으로 된다는 거야. 다만 교차 탄력성이 잠깐 기다려야 돼. 자, 두 번째. 다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알아요. 그러니까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서 저한테 오늘 4가지 배운다고 했어요. 하나 배웠어요. 이거 개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공식. 자, 공식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 공식이 수요량의 변화율을 가격 변화율로 나눈 거라고. 이 공식을 어떻게 외우냐면, 자, 제가 써볼게요. 수요 가격 탄력성. 수요의 가격 탄력성. 이 공식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나누는 거야. 수요를 가격으로 나누는 거라고. 그러면, 이 탄력성은 공식이 분수식이니까, 이 탄력성은 변화율이야, 율. 이거 봐요. 1%, 3% 변화율이잖아. 변화율. 그러니까 탄력성은 변화율이다. 탄력성 변화율이고 수요의 가격 탄력성 공식은 외우지 말고 막 수요의 가격 탄력성 공식은 수요량의 변화율을 가격 변화로 나눈다. 이렇게 외우는 순간 공부를 잘못한 거라고. 제가 어떻게 하는가를 유시해 보라니까요. 그게 처음에는 중요하니까. 그러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 공식은 이렇게 나눈다니까 이렇게. 그러면 아직 수요 가격 탄력성 공식을 안 써봤지만 그럼 여기다가 수요의 소득 탄력성 공식을 한번 써볼까요? 수요의 소득 탄력성 공식은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나누면 돼,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수요를 가격으로 나눈다고. 그럼 위에다가 수요량, 가격 이렇게 써놓고 근데 탄력성은 변화율이라고 써. 퍼센트. 5%, 10% 그게 변화율이야. 그럼 여기다가 변화율 이렇게 하면 된다고, 이렇게. 이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야. 그러면 수요의 소득 탄력성은 수요량 여기 자리에 가격입니까? 소득입니까? 소득. 변화율 이렇게. 자, 이번에는 공급의 가격 탄력성. 공급의 가격 탄력성 공식 써봅시다. 이렇게. 그러면 이 위에가 분자는 공급량, 가격, 뒤에는 변화율 퍼센트. 됐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선생님 어려워 죽겠는데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렇지? 이제 수요의 가격 탄력성 공식 알았습니다. 이렇게. 네.
이 가격하고 똑같은 말이 뭐라고 했습니까? 임대료. 임대료. 그래서 가끔씩 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이렇게도 표현해요. 수요의 임대료 탄력성이다. 쓸 필요도 없어요. 이렇게. 그러면 수요의 임대료 탄력성은 가격 대신에 임대료만 집어넣어주면 돼. 그럼 임대료가 1% 변할 때 수요량이 3% 변했다. 수요의 임대료 탄력성 몇이다? 3이다. 이렇게 하는 거라고. 이렇게. 자, 이제 공식. 수요의 가격 탄력성 공식 했습니다. 이걸 다시 써볼게요, 제가. 수가탄.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수를 가로 나눈 것이다. 그럼 수요량, 가격, 위에는 변화율 이렇게. 됐죠? 자, 요거 읽어봅시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수요량의 변화율을 가격 변화율로 나눈 값이다. OX? O. 근데 시험 지문에 나올 때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수요량의 변화율을 가격 변화율로 나눈 건데 시험 지문에서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요거 분수식 읽을 때 이렇게 읽어가는 거야. 이렇게. 자, 봐요. 읽기 해볼까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란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 수요 가격 탄력성이죠. 그럼 수요 가격 탄력성이란 이렇게 읽어가는 거야. 가격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의 비율이다.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읽어가는 거야. 위에서 위로, 밑에서 위로. 그럼 올해 시험 문제 한번 봐봐요. 올해 시험 문제. 이거 올해 시험 문제라고. 그럼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수요량의 변화율에 대한 가격 변화율의 비율을 측정한 것이다. 분자 부모를 바꿨어요. 글쎄요, 이렇게 어려울까요? 여러분 눈빛이 지금 이해가 안 되고 있다니까? 아니, 뭐가 이렇게 어려울까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 공식은 수요량 변화율, 가격 변화율이잖아요. 이렇게. 요걸 시험 문제에서 읽어보라고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엄청 잘 나와요. 요 분수식 있는 거. 그러면 이렇게 읽어간다니까 이렇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란 가격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 근데 이렇게 읽으면 틀린 말이란 말이에요. 밑에서 위로 올라간다고. 그럼 봐요. 읽기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란 이렇게 읽은다고. 이렇게. 밑에서 위로 가격 변화율에 대한 요 가격 변화 밑에 있잖아요. 대한 수요량의 변화의 비율 이렇게. 그 요거 올해 나온 거 봐봐. 올해 나온 거 바꿨잖아. 올해 나온 것을 이렇게 읽고 있잖아요. 이해됐습니까? 응. 그래서 요 틀린 집에 이렇게. 자, 그래서 여러분이 눈빛이 안 좋고 지금도 이해 안 된 사람이 있어서 제가 별도로 18페이지에 이런 거 만들어 놓은 거야. 아, 미안해요. 18페이지에 요걸 만들어 놓은 거야. 18페이지. 필기노트 18페이지 봐봐요. 필기노트 18페이지를 보면 하단부에 분수식 읽는 법 및 변형 나왔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러니까 요거를 제가 처음부터 안 간 이유가 여기에 여러분이 요걸 빨리 이해하면 요걸 안 갈라겠지. 근데 빨리 못하니까 요거 온 거야, 다시. 18페이지로. 지금 이해됩니까? 자, 야, 분수식 읽는 법 보자고요. 자, 거기 있는 거, 이제 칠판 봐요. 분수식 읽는 법. 우리 부동산의 개론은 분수식이 엄청 많이 나와, 분수식이. 그 분수식에 대해서 잘 물어본다고. 그럼 이제 분수식 읽는 거, A는 B분의 C다. 요걸 우리가 읽을 때 봐봐요. A는 B분의 C다. 옳은 말이에요. A는 C를 B로 나눈 값이다. 옳은 말이라고. 근데 시험 지문은 그렇게 까는 게 아니라 요거 읽을 때 봐봐요. A는 그랬잖아. A는 B에 대한 C의 비율이다. 이렇게 읽는다고.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밑에서 위로. A는 C에 대한 B의 비율이다. 아니야, 이거 미안해요. 이거 제가 이거 참고했잖아요. 이거 C분의 B잖아요. 제가 흥분했나봐. C분의 B 이렇게. 됐죠? 이렇게 했으니까 제가 흥분해서 B분의 C 했으니까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읽어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A는 C에 대한 B의 비율이다. 이렇게. 그럼 이걸 시험 문제 낼 때 A는 B에 대한 C의 비율이다. 그럼 분자분모 바꿔버린 거란 말이에요. 모두 X다? X. 의미하셨죠? 다시요. 자, A는 C분의 B다. 이렇게 했어요. 그럼 A는 C에 대한 B의 비율이다. 됐습니까? 그럼 만약에 A는
B분의 C다가 나오면 읽을 때 A는 B에 대한 C의 비율이다. 7, 8번 나온다고, 여기에 분수식 읽는 게. 28회 때는 이 분수식 읽는 게 2개나 나와. 2개나. 자, 그러면 이제 적용해보자고. 이거 배웠으니까 적용해보자고. 그러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 공식 써봐요. 수요 가격 탄력성, 수요량 변화율을 무슨 변화율로? 가격 변화율로 나눈 거라고, 이렇게. 그럼 이거 읽을 때 이렇게 읽어간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자, 정식으로 이렇게 하면 또 이러면 헷갈리니까 정식으로 써봐요. 이렇게 하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수요량 변화율, 그 다음에 가격 변화율, 이렇게. 그러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가격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 비율이다. 분모에서 분자로 올라가는데, 근데 또 분모 분자 해놓으면 어디가 분자인가 분모가 해야 되니까 밑에서 위로 올라간다. 밑에서 위로. 자, 읽어봅시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란 가격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의 비율이다. 됐습니까? 자, 부채 비율이라는 게 있어. 부채 비율. 요거 부채 비율을 지금 수식을 읽으라는 게 아니라, 수식을 외우라는 게 아니라, 부채 비율의 수식이 이렇게 된다고. 부채 비율의 수식이 이렇게 돼요. 부채를 자본으로 나눈 거야. 여기에 부채 비율의 수식이라고. 그럼 요거 한번 읽어봐요. 여기도 최근에 나왔어요. 28회 때. 그 부채 비율이란 부채에 대한 자본의 비율입니까? 자본에 대한 부채 비율이다. 자본에 대한 부채 비율이야. 그 봐요. 읽기에서 부채 비율이란 자본에 대한 부채의 비율이다. 그러면 5야. 근데 만약 이걸 읽을 때 부채 비율이란 부채에 대한 자본의 비율이다. 그러면 틀린 점이 된단 말이에요. 지금 이해됩니까? 분수식 읽는 법 외우셨죠? 분수식 읽는 법. 분수식 읽는 것은 밑에서 위로 올라간다. 자, 됐어. 그게 이 분수식 읽는 법이 올해 수요의 가격 탄력성 가지고 물어본 거야. 올해. 자, 다시 이제 온 상태로 다시 옵니다. 그래서 19페이지로 다시 오면 이게 지금 수요의 가격 탄력성 공식인데 요거 읽는 법. 요 필기노트는 요거 지금 요거는 없어요. 요거는. 그래서 밑에서 위로 이렇게 올라간다. 자, 그럼 연습해야 이제 수소탄 수요의 소득 탄력성은 수요량 변화율, 그 다음에 무슨 변화율? 소득 변화율. 그럼 읽어봅시다. 수요의 소득 탄력성은 소득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의 비율이다. 이렇게. 됐죠? 이렇게. 그래서 이 기출지문 이제 다시 한번 풀어봐요. 올해 나왔으니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그럼 나왔으니까 공식 바로 써야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수요량, 가격. 그럼 가격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 비율이다. 근데 뭐라고 했어요? 수요량의 변화율에 대한 가격 변화율의 비율을 측정한 것이다. 분자 분모 바꿨다는 거지. 그래서 틀린 질문이었다. 이렇게. 됐습니까? 이렇게. 자, 이제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서 저하고 오늘 4가지 배울 건데 2가지 배웠습니다. 개념, 공식. 개념하고 공식 배웠어요. 그럼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배우면서 수요의 소득 탄력성, 공급의 가격 탄력성까지 지금 같이 배우고 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다정도 병인양하여 자, 공급의 가격 탄력성 한번 읽어봅시다. 공급의 가격 탄력성 읽어보자고요. 공급의 가격 탄력성. 요거를 분수식을 먼저 쓰고 수식을 쓰고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물론 집에 가면 생각이 있다 없다? 없다. 집에 가면 생각이 안 난다. 근데 나는 왜 그럴까? 그게 정상적인 거라고. 옆에 언니가 나는 집에 가도 생각난다. 옆에 언니 거짓말 친 거야. 생각 안 하니까 다 그래. 그러니까 이걸 오늘 공부한 걸 집에까지 가져가지 마. 여기서 끝내고 집에 가서 집안일 하시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생각 안 나니까 너무나 당연하니까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할 필요 없다고요. 된다니까요 나중에. 근데 이제 나중에 되는데 근데 학원에서 시킨 대로 해야 돼. 시킨 대로. 그러니까 요거 저렇게 하구나 하면 될 텐데 다른 방법으로 공부해버리면 그럼 빨리빨리 안 된다고. 그러니까 공식 어떻게 할 건가 이렇게 나누라잖아. 이렇게 외우지 말고 수요의 가격 따라서 공식 이렇게 하잖아. 이렇게 그러면 되죠. 그럼 공급의 가격 따라서 공식도 이렇게 나누는 거지. 공급을 가격으로. 자, 그러면 공급을 가격으로 나누는데 탄력성은 변화율이라고 그랬어요. 뒤에다가 변화율을 붙여주는 거야. 이렇게. 그럼 읽어봅시다.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가격 변화율에 대한 공급량의 변화율의 비율이다.
됐습니까? 자, 예전에 한 10여 년 전에 이게 나와요. 요거 수요우 소득 탄력성 요거에 읽는 법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탄력성 읽는 법은 소득 탄력성 읽는 법이 한 10여 년 전에 나왔고 올해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 읽기가 나왔고 올해 요게 지금 이해됩니까? 아까 부채비 읽는 법은 28회 때 나왔고 그러니까 분수식 읽는 법이 우리 부동산의 결혼에서는 거의 10번 가까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심심하면 나오는 거야. 자, 요거 한번 읽어볼까요? 공식 만들어 봅시다. 공식 이렇게 나누는 건가요? 그러면 공식 만들면 수요량, 소득, 뒤에는 변화율 읽으면 수요의 소득 탄력성은 소득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 비율이다. 됐죠? 이제 요거 되면 여기 되면 수요의 소득 탄력성은 소득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이다. 이렇게도 되거든요. 저는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고 분수식도 써야 되니까 분수식 만들고 밑에서 위로 올라가면서 읽은다. 됐지요? 여기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한 10여 년 전에. 그때는 뭐라고 그랬냐면 요거 이렇게 됐어요. 수요의 소득 탄력성은 수소탄은 우리 시험입니다. 수소탄은 수요량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 변화율에 대한 소득 변화율 비율이다. 그만 쓰라고 그래. 틀렸다 그래 그냥. 뭡니까 X입니까? X지.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실제 시험에서. 됐지요? 그러니까 분수식 읽는 법 했습니다. 이제. 그러면 탄력성을 저하고 1년 동안 4가지 배운다고 했어요. 4가지 이름 해볼까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 수요의 소득 탄력성, 수요의 교차 탄력성, 공급의 가격 탄력성. 요 4가지. 그 요 4가지 중에서 3가지를 지금 개념하고 공식까지 다 해봤어요. 3가지. 근데 뭐 안 했습니까? 교차 탄력성. 교차 탄력성 안 했잖아요. 요 교차 탄력성까지 할게요. 지금 시간이 이제 50분 됐는데 이 다음 시간에는 새로운 것을 해야 되니까 요 교차 탄력성 해볼게요. 교차 탄력성에서는 재화가 2개 나오는 거야. 물건이 2개. 자, 여기에 교차 탄력성이 있어요. 봐봐요. 여기 소득이 변해서 수요량이 변했다. 수요의 소득 탄력성. 가격이 변해서 수요량이 변했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 그러면 여기 아파트라고 여기다가 아파트. 아파트 수요량이고 여기 대체적 가격 변했어요. 대체적 가격 변해서 아파트 수요량이 변했다. 수요의 교차 탄력성 그랬어요. 그럼 아파트가 나오고 요 아파트하고 대체제가 연립주택 이렇게 된 거지. 그럼 교차 탄력성은 재화가 몇 개 나옵니까? 2개. 재화가 2개 나온 거야. 그러니까 교차 탄력성은 재화가 2개 나옵니다. 그러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하고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 어떻게 다른가를 볼게요. 자, 봅시다. 아파트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는 게 있어요. 요게. 그러니까 요 공식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되는 거요. 그래서 수요량, 가격, 뒤에는 변화율. 됐죠? 여기까지 배웠죠? 근데 이 가격 앞에 수요량 앞에가 아파트가 들어간 거예요. 아파트 가격 변화율, 아파트 수요량 변화율 이렇게. 그럼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물건이 몇 개 나와요? 하나. 아파트밖에 안 나오죠? 자, 이때 이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수요의 교차 탄력성 가볼게요. 수요의 교차 탄력성 정식 이름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연립주택 가격에 대한 아파트 수요의 교차 탄력성 이렇게 길어요. 정식 이름은 이렇게. 이게 수요 교차 탄력성인데 정식 이름인데 우리는 줄여서 그냥 수요 교차 탄력성, 수요 교차 탄력성 이렇게 한다고. 그럼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여봐, 이 2개 한번 비교해봐요. 아파트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아파트 가격 변할 때 아파트 수요량이 변하는 거야. 근데 연립주택 가격에 대한 아파트 수요 교차 탄력성은 아파트 가격이 아니라 연립주택 가격 변할 때 아파트 수요량이 어떻게 됩니까? 그 말이야. 그럼 요 공식 만들 때, 공식 만들어요. 공식 만들 때 수요의 가격 탄력성처럼 만들어놔. 수요의 가격 탄력성처럼. 그러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위에는 뭐고? 수요량이고 밑에는 가격이죠. 변화율이죠. 그러면 교차 탄력성은 재화가 하나 나옵니까? 2개 나옵니까? 2개.
요 두 개 나오잖아. 그러면 가격 앞에 있는 물건하고 수요량 앞에 있는 물건이 같은 물건, 다른 물건, 다른 물건이라고. 다른 물건. 요 아파트 나오고 연립주택 나왔잖아요. 그러면 요 가격 앞에 있는 게 아파트가 연립주택일까? 연립주택 가격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연립주택 가격에 대한 여기 수요량 앞에 있는 것은 연립주택입니까? 아파트입니까? 그렇지, 아파트. 이게 수요의 교차 탄력성 공식이야. 그럼 수요의 교차 탄력성 재화가 몇 개 나와요? 2개. 재화가 2개. 다시 해봐요. 수요의 교차 탄력성 공식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처럼 먼저 써놓는 거야. 그러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 쓰면 자 이게 수가탄 공식, 수요량 가격, 아파트 수가탄 공식은 수요량 가격, 아파트 가격, 아파트 수요량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수요의 교차 탄력성 공식을 써봐라. 이렇게 되면 그러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처럼 하는 거야. 그럼 위에는 수요량, 밑에는 가격이야. 그런데 가격 옆에 있는 물건하고 수요량 앞에 있는 물건이 같은 물건, 다른 물건. 그럼 만약에 이 가격 앞에 있는 물건을 X제라고 한다면 수요량 앞에 있는 재화는 X제일까, Y제일까? Y제. 그렇죠. 이게 수요 교차 탄력성 공식이라고. 자, 필기노트 22쪽으로 한번 가봐요. 필기노트 22쪽. 필기노트 22쪽으로 가면 그러면 수요 교차 탄력성 공식이 나와. 1번. 그러면 재화가 몇 개 나왔습니까? 2개 나왔잖아. 2개. X제 가격 변화율, 그 다음에 Y제 수요량 변화율. 무슨 말 됐습니까? 이렇게. 이게 수요 교차 탄력성이야. 탄력성. 자, 다시 칠판 봐요, 이제. 지금 탄력성을 하고 있는데 어려워요. 빨리빨리 안 나가잖아요. 다른 거에 비해서 빨리빨리 안 나간다고요. 탄력성이 어려우니까. 탄력성, 수요 탄력성 있었고 공급 탄력성이 있었습니다. 수요 탄력성 무수히 많은데 몇 가지 배운다고 그랬어요? 3가지. 수요의 가격 탄력성, 수요의 소득 탄력성, 수요의 교차 탄력성. 공급 탄력성도 무수히 많은데 그런데 하나 배운다. 공급의 가격 탄력성. 근데 주로 시험에 나오는 것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총 계산 문제가 있어 1년 동안 저한테 6가지 주제를 배워요. 근데 오늘은 4가지만 배우겠다는 소리야. 1번 개념, 그 다음에 2번 공식, 요 공식까지 한 거야. 공식까지. 그러면 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 개념을 통해서 소득 탄력성 개념, 교차 탄력성 개념, 공급의 가격 탄력성 개념도 다 끝났다는 거야. 그럼 수요의 가격 탄력성 공식, 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 공식을 통해서 우리는 수요의 소득 탄력성, 교차 탄력성, 공급의 가격 탄력성까지 다 끝난 거야. 공식까지는. 공식 읽을 때 밑에서 위로 올라간다는 거. 분수식 읽을 때 밑에서 위로 올라간다는 거. 그럼 수요의 가격 탄력성 읽을 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가격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 비율이다. 됐죠? 여기까지 공부한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공가탄 공식을 써보자고요.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공급량 변화율, 가격 변화율. 그럼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란 가격 변화율에 대한 공급량의 변화율의 비율이다. 됐죠? 이렇게. 자, 여기까지 이제 이번 시간 하고, 이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4가지 배우는데 2가지 배웠어요. 그럼 이제 세 번째가 이 표를 배우는 거야. 여기서부터는 정확히 10분 쉬었다 하고, 탄력성은 여기 기본서는 탄력성 끝나고 나면 볼 테니까, 기본서는 지금 볼 필요 없고. 되셨습니까? 예, 그래요. 자, 10분 쉬었다.